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제가 일부 한능검 심화 기출문제를 다시 촬영하는 중이죠. 오늘은 그래서 70회 한능검 심화 문제를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가시대 대표적인 유물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여기 골라져 있네요. 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대는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그림은 이제 구석기의 유물인 주먹도끼예요. 이 구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는 신석기의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요 신석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갈돌과 갈판이에요. 역시 신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답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유사는 비파형 동검이죠. 청동기입니다. 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까지 나왔어요. 이제 청동기에 관련된 설명을 찾으면 되겠는데, 이제 비파형 동검 외에 대표적인 문화유산 키워드가 이제 선지에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3번인데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자, 이 고인돌을 축조한다는 게 그만큼 이 지배층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동원할 수 있다. 즉, 그만큼 계급 발생이 이제 분화됐다라는 증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라든지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했다. 요거는 이제 철기 시대를 뜻해요. 자,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지었다. 요거 구석기, 이동생활 때 했던 일이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라는 거는 신석기 시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인데 지금 부여 있고요, 가가 있고 사만이 있어요. 지금 비어있는 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삼배나 명주가 생산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바로 요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동해입니다. 자,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게 특산물이었던 나라고, 이제 그 외에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 제천 행사가 무천이었다라는 것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는 게 동해에 대한 설명이죠. 자,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요거는 사만이에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던 나라는 옥저고요.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제가회의에서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자, 3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왕이 문주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밟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 이 도림이래요. 이 사람의 말을 믿어 이 지경이 되었다. 나는 마땅히 사직에서 죽겠지만 네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은 이로울 게 없다. 어찌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고구려의 대로 제후 제증걸로 이 북성을 공격하여 뺏었고, 남성을 공격하니 성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왕이 성을 나와 도망치자 제증걸로 등이 왕을 보고 말에 내려 절한 다음에 얼굴을 향해 3번 침을 뱉고 죄를 나열한 다음 포박하여 아차상 아래로 보내주었다.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왕이 도망을 했는데 그 왕을 이제 잡은 거죠. 지금 이 왕을 갖다가 포박해가지고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왕을 죽인 일입니다. 자, 이게 삼국의 역사에서 딱 한 번이 있었죠. 고구려가 그 백제 왕을 죽인 일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때 왕이 계로왕이에요. 그 계로왕이 죽으면서 이제 한성이 함락되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요 아차성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아차산성, 아차산에 있는 그 성인데 이제 한성이 함락되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주, 이분이 이제 문주 왕입니다. 웅진으로 천도하는 왕이죠. 자,
그래서 이 웅진으로 이제 한성이 함락이 되고 그 이후에 나온 왕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해서 다시 이제 그 백제를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이 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계로왕이 죽고 한성이 함락됐다. 이때 고구려는 장수왕이었어요. 고구려 장수왕이 공격으로다가 계로왕이 죽고 한성이 함락이 됐는데, 이 시기에 이제 삼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백제랑 신라는 이미 고구려가 침범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에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침공을 받고 한성이 함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결혼 동맹, 야, 우리 이렇게 동맹 정도로 안 되겠다, 좀 더 강하게 끈끈하게 맺어야겠다 해가지고 이 결혼 동맹이 맺어지는데, 이게 선지 2번에 있어요.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 이게 이제 결혼 동맹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백제에서 동성왕이 이 제안을 하니까 당시 신라의 소지 마립간이 이제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내서 이제 결혼을 시키게 만들죠. 그러면서 동맹을 더 강화했었다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열된 사건은 계로왕의 죽음 및 한성의 함락이고, 이제 요거에 대한 영향으로 나제 동맹이 더 강화됐다라는 거, 요 흐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도림이라는 사람은 이제 계로왕에게 갔던 고구려의 승려예요. 계로왕이 바둑 두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안 고구려에서 이제 바둑 쪽의 타짜였던 승려 도림을 이제 첩자로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도림이 계로왕 곁에 머물면서 막 이길랑 말랑 간신히 지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계로왕의 그 혼을 완전히 빼놔요.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불필요한 토목공사 유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백제를 약화시켰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후에 장수왕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가 이제 장수왕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보다 전이죠. 고국 원왕이 근초고 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였다. 이 고국 원왕의 전사는 한 세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림왕이 즉위해가지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그 뒤에 광개토, 장수왕 이렇게 갔다는 거죠. 자,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이게 계로왕이 한 일인데, 이제 요 계로왕, 이게 이제 죽음이니까 이보다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신라가 왜를 격퇴하기 위해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였다. 요건 이제 신라 입장에선 뇌물 마립간, 그 다음에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이 계셨던 때입니다. 요거를 지금 요 선지 5개가 전부 다 중요한 시대적 내용들이라서 요것도 좀 시대 순으로 배열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가 고국 원왕의 전사 사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 대왕 시기가 5번에 있죠. 신라가 왜를 격퇴하고자 군사를 청한 거. 그 다음에가 이제 고구려의 평양천도가 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제가 위협을 느끼고 북위에다 국서를 보냈다, 4번이고, 이제 나제 동맹의 강화가 2번입니다. 본문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요 흐름까지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4번 갈게요. 가왕의 재위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율령을 반포하였다. 그 다음에 외교로 전진의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하였다. 태학을 설립했다라고 했죠. 자, 고구려 17대 왕이라고 아예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고국 원왕이 전사하고 소수림 왕이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소수림 왕이에요. 그거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율령과 태학이 있죠. 이게 소수림왕의 개혁 정책 중 2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소수림왕의 키워드는 원래 3가지죠. 율령, 불교, 태학입니다. 그러니까 율령과 태학이 본문에 나왔으니까 이제 선지에는 불교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승려 순도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였다라는 게 역시 소수림왕의 정책인데, 여기 전진의 사신을 파견했다 그랬는데 이 순도가 전진의 승려예요. 그래서 이 전진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불교를 수용하게 됐었다라는 게 소수림왕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서 흔들리던 고구려를 바로 잡고 전성기로 나아가게 했죠. 이제 소수림왕 뒤에 고국 양왕 시대를 거쳐서 광개토 대왕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영토를 개척함과 동시에 나라의 내실을 다졌어요. 그래서 이제 장수왕 시기에 이제 한성 침략, 그래서 백제멸망, 한강 유역 차지,
아니 백제 한성 함락 그리고 고구려 한강유역 차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낙랑군을 추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요거는 미천왕식입니다. 4세기예요. 소수림왕보다 앞입니다. 그 다음에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개토 대왕이고,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라든지 이문진이 6일을 간출인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요 5번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둘 다 영양왕 시대예요. 7세기 초입니다. 자, 5번 갈게요. 강연자의 질문에 대한 청중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이제 화면에 고구려의 사신도, 현무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이 있는데, 신선사상을 기반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이종교의 내용이 잘 표현됐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자, 신선사상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한 이 종교, 바로 도교입니다. 불교 아니죠. 도교예요. 무위, 자연, 이런 걸 추구했던 도교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이 종교랑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도교라는 것만 알았으면은 역사적 사실을 잘 몰라도 선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요. 연개소문이 당해 도사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라고 있어요. 도사, 이제 도교의 수행자죠. 그러니까 이 도사를 보고 도교다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간경도감에서 경전이 간행되었습니다. 이거는 불교예요. 이 간경도감이 불교 경전을 만들기 위해, 이제 불교 경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시 기구였습니다. 조선 세조 때로 보시면 돼요. 자, 과거 시험의 교재로 사서 집주가 채택되었습니다. 이건 유학이죠. 자, 그 다음에 범일이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굴산문을 개창하였습니다. 자, 구산선문이 나왔으니까 이건 불교 중에서도 특히 선종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요 경전에 이름이 새겨진 임신서기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신라시대인데, 이 임신서기석은 당시 청춘들이 이제 유학 공부를 어떻게 하자라고 약속해 놓은 거를 돌에다가 새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학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번 가겠습니다. 가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이 초성화만 봐도 사실 알아야 될 분이에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고, 자, 불교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승려 맞습니다.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일심사상 및 화쟁사상, 이게 나왔죠. 자, 일심사상이 바로 일체 유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 신라 시대 그 통일되던 그 시기에 계셨던 이제 승려 원효입니다. 자, 이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지금 본문에 거의 다 나왔어요. 다만 이분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던 분인데, 특히나 이거 관련된 게 무예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본문에 나왔어요.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일심사상, 화쟁사상.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아미타 신앙 정도가 있겠네요. 나무, 아미타, 불 할 때 그 나무는 이제 부른다, 뭐 이런 높임말이고, 아미타, 불, 아미타 부처님의 신앙이 원효대사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법순례기인 왕후 천축국전을 남겼다. 이거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이신 해초 스님이고,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을 권유하였다. 선덕여왕 시기의 자장대사입니다.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원광대사인데요. 이 원광대사에 대해서는 요 세속 5개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걸사표까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수나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한 표문입니다. 요것까지는 기억해 주시고, 화엄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원효대사와 동시대의 스님이죠. 의상대사입니다. 이제 두 분이 같이 유학을 가다가 뭐 해골물 일화 있잖아요. 이게 뭐 완전 정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화를 통해서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크게 얻고 유학을 가다가 돌아오죠. 그러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의상대사하고 같이 유학 가던 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7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 고기에 이르기를 고려의 옛장수 조영의 성은 대신이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가라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발해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요 태백산이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강원도에 있는 그 태백산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동모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인데 아무래도 1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4번입니다. 오경 15부 62주에 지방행정제도를 마련하였다가 발해죠. 이제 1점짜리 정도로 나올 만한 키워드가 오경 15부 62주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정도가 있겠고, 이제 그 외에는 발해가 삼성육부의 중앙관제,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삼성 중에 정당성이 이제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외에는 뭐 문적원, 주자감, 그 다음에 중정대 같은 이런 기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군사 조직으로 구사당 10정을 편성하였다. 이거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때 정비한 군사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함에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백제죠.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갖추었다. 이거는 광평성 나오면 바로 아셔야 됩니다. 후고구려, 특히 궁예입니다. 자,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이거 이제 신라 시대, 특히 통일신라가 주로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갈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도당, 유학생 서로 다른 길을 걷다. 당에 건너가 유학했던 육두품들이 신라로 돌아온 이후의 행보를 알아본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가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라고 돼 있죠. 이거 보면 나와야 됩니다. 이 가에 들어갈 이분은 이제 최치원 학자예요. 최치원. 진성여왕이 시무 10여 조를 올린 최치원 학자에 대한 설명을 이제 문제에서 찾으면 되겠죠. 이 최치원 하면은 그 당나라에 있었을 때 썼던 책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거 둘 다 중요합니다. 개원필경. 이게 이제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올 때쯤 썼던 책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당에 있었을 때 썼던 게 격황소서. 이 격황소서는 이제 다른 말로 토황소 경문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그 당나라에 이 최치원 학자가 유학하고 있던 당시에 이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벌어졌는데, 이 최치원 이분께서 그 황소에게 보내는 이제 그런 형식의 서찰 형식의 그 글을 썼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 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문장에 굉장히 날이 팍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소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놀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토황소가 되는 게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이다.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신라에 돌아와서 이제 진성여왕이 사실은 최치원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이제 진성여왕의 명을 받아서 뭐 저기 합천 해인사에 묘길 상탑기 같은 그런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서 뭐 선지로 나온 적은 없어요. 해인사의 묘길 상탑기. 이게 제가 합천 해인사를 갔을 때 이 묘길 상탑기를 보긴 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사실 이 격황소서가 나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최치원 학자에 대해서 이제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올렸다가 가장 대표 키워드지만 그 외에도 이제 개원필경이나 격황소서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향가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이것도 진성여왕식인데 요거는 그 위홍, 그 다음에 대구화상 이런 분들이 지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진성여왕식이 똑같습니다. 다만 요 위홍은 당시의 최고 관등인 각간에 계셨던 진성여왕의 작은아버지 숙부인데, 이 진성여왕하고 이 위홍하고 이 두 분이 좀 식구금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외교문서인 청방입문표를 작성하였다. 요건 이제 강수라는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신밀경서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원측이라는 분이에요. 원측 대사.
자, 그 다음에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계를 저술하였다. 이 최치원 학자와 더불어서 통일신라 시대 육투품 유학자로 꼽히는 투탑이에요. 이분은 설총입니다. 앞서 나왔던 원효대사의 아들이면서 이제 당시 왕이었던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이제 바쳤다. 그래서 이제 신문왕이 그 뜻을 크게 깨닫고 설총을 중용해서 이제 크게 활용했다. 뭐 이런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여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치원하고 최승우, 최언위 요 세 분을 합쳐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삼최라고 부릅니다. 이제 엄청 천재였던 세 분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 여기 최승우가 견훤의 신하로 왕건에게 보내는 경문을 짓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승우는 당나라에서 돌아와가지고 당시 이제 건국된 지 얼마 안 됐던 후백제에 그 견훤의 부탁으로 간청으로 후백제에 이제 몸을 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정권 2인자였던 파진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국무부총리 정도의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후백제가 신검한테 그 견훤이 그 왕위를 빼앗길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엄청난 책사로서 역할을 했어요. 이 여기 나온 이 경문을 지었다라는 거는 그 공산 전투가 끝난 후에 최승우가 이제 왕건에게 보내는 경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점잖은 어투로 이제 왕건을 조롱하는 이런 말이 좀 담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여기 위용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얼마 전에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그 요 각간 위용 역할을 맡으셨던 배우분이 계세요. 이분이 김주영이라는 분인데 이분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9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각간 김경신이 해몽을 청하자 아찬 여삼은 복두를 벗은 것은 다른 사람이 없고 소리를 쓴 것은 면류관을 쓴 징조다. 12대손까지 왕위를 전한다. 궁궐로 들어갈 상소로운 주십입니다라고 했다. 위에 주원이 있는데 어찌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겠소라고 경신이 묻자 청컨대 은밀히 북천신에게 제사 지내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자, 나라 사람 선덕왕이 죽자 나라 사람들이 김주원을 왕으로 받들어 궁중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집이 북천 북쪽인데 호련히 냇물이 불어나 건널 수가 없었고 이에 경신이 먼저 궁궐로 들어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왕 나올 때마다 이분의 이름이 김경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이 김경신은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즉위. 자, 그러니까 이 각간 김경신인데, 아니 나보다 위에 김주원이 있지 않냐? 근데 이 아찬이 대답하기를 제사 지내라. 그래서 제사를 지냈더니 냇물이 불어났었다 이거죠. 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원성왕 신라 38대 왕이 즉위를 하는 이 사건을 지금 이제 써놨습니다. 자, 이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신라 하대라는 사실만 알면은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신라 하대도 시작은 해공왕 피살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선지에 연표에 있죠. 해공왕 피살부터가 신라 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라의 상대, 중대, 하대는 통상 왕통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해공왕은 김춘추 라인의 마지막 이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공왕이 피살됨으로 인해서 김춘추 라인이 끊어지면서 중대의 끝입니다. 신라 중대가 김춘추 및 그 후손들이 왕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신라 하대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뭐 후삼국 건립이나 뭐 이런 거가 이제 마지막에 있잖아요. 신라 멸망까지 해가지고 그때가 하대인데, 이거를 이제 하대를 통상 2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김원창이 나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5, 6년 뒤에 청해진이 설치가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 멸망. 그러니까 신라 하대를 갖다가 이렇게 김원창의 난과 청해진 설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2시기 정도로 구분을 또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김원창의 난은 김주원이, 아들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불만을 품고 일으켰던 난입니다. 이게 이제 원성왕 뒤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원성왕 즉위는 요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라가 정답이 되겠어요. 이 4번 라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 김원창의 난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게 좋은데, 특히나 이 김원창의 난 전에도 이제 신라의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하긴 했어요. 이제 김춘추 라인이 끊어졌으니까 뇌물마립간 계열의 진골 귀족들이 왕에 오르고 이랬는데, 이 김원창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때부터는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더 본격화되고 왕권은 더 추락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호족들이 슬금슬금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청해진 설치를 기준으로 잡은 게 이 청해진 설치하신 장보고가 최초의 호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도 이 청해진 설치 이후 시기부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답은 4번 라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다시 하나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다 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역사적 의의 보자 했죠. 자, 신순겸 공산전투에서 전사, 왕건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국 물리쳤다, 견훤 금산사에서 탈출, 고려의 귀순, 가, 왕건은 1, 2참에서 군대에 승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거는 그냥 이 흐름을 좀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고신일. 이제 이것도 제가 아마 해설 강의 때 레파토리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게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 멸망, 1, 2천 전투 이렇게 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도 시험에서 요 고창전투와 신라 멸망 사이에 견훤이 고려로 귀부했다, 요게 간혹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산전투 직전에 견훤이 경혜왕을 이제 죽게 만들어요. 신라를 습격해가지고 경혜왕을 이제 죽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같이 나오기 때문에 6개로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산전투의 전사, 고창전투 나왔고 견훤이 귀순했다가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건이 1, 2천 전투의 승리가 나왔어요. 따라서 지금 이제 가에 들어갈 거는 결국 신라의 멸망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3번이에요. 경순왕 김부 경주의 사심관이 되다. 이게 이제 신라가 멸망을 할 때 이제 왕건이 이제 신라국을 없애서 그 경주라고 놓고 그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하면서 그 경주 전체를 김부의 시급으로 하사했어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승 보덕국왕으로 책봉되다. 이건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에 이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 일입니다. 자,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다. 이건 이제 후고구려. 자, 윤충 대하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의자왕 제위식이죠. 그 다음에 흑지상지가 임존성에서 부흥군을 이끌었다. 이거는 백제의 부흥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 부흥운동 및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제 신라 삼국통일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이고, 이제 이 의자왕은 그 전이죠. 그 다음에 후고구려의 활동은 이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 이 왕건이 원래 궁예 밑에서 후고구려의 장술이 있었죠. 그랬다가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고려의 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까지의 설명을 마치고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